자, 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서, 기본 정서, 우주선 하죠? 네, 24단원 함수 시작합니다. 아니, 왜 강사들이 더 좋아해? 학생들 보세요, 학생들. 강사하면, 이걸 강사하면 아니지. 자, 24단원 함수입니다, 함수. 자, 사실 이제 함수는, 이 함수 단어만 똑 띄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앞에 있는 이제 도형의 이동, 뭐 이런 식이라든지 다 접목해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뭐, 함수밖에 없으니까. 자, 함수의 정의.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이제 한자말이기 때문에, 함이라는 말. 영어로는 박스거든요, 박스. 교실 뒤에 가면 물건을 집어넣는 사물함이 있죠. 함이 상자예요, 상자. 그래서 상자에 이런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때 공부하신 함수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뭔가를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박스 안에 어떤 기능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풋 뭘 집어넣어요? 뭐 집어넣어야 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키는 F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키보드에 있는 F1, F2 걔네를 이제 펑션 키라고 하는데, 어떤 기능이 있냐에 따라서 X가 빠져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박스를 빠져나온 수라고 해서 F를 통과한 수라는 뜻에서 FX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 대응하는 이 값을 함수 값이라고 부르거든요. X의 값은 여러 종류, 1 넣고, 2 넣고, 3 넣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변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변형을 할 수 있을 때, 집어넣을 수 있을 때, 그런 변수를 독립변수라고 부릅니다. 내 맘대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fx는 내 맘대로 빼낼 수는 없어요. 여기 안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x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속한다라는 느낌이에요. 즉, x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x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체는 세 가지로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뭔가 입력, 그 다음에 입력된 것을 받아서 뭔가를 막 꾸며서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러한 관계 전체를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함수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은 뭐냐면 대응이에요, 대응. 영어로는 이제 매치라고 하죠. 매치가 뭐예요? 경기 같은 매치하는, 짝짓는 거죠. 그래서 요 동그라미는 이렇게 찌그러져 있지만 사실은 벤다그램, 집합에서 쓰는 벤다그램입니다. 벤다그램을 이렇게 눌러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모아놨고 얘네들을 모아놨는데 뭘 모아놨냐? 집합이니까, 그죠? 뭘 모아놨냐? 서울, 런던, 도쿄, 워싱턴, 그 도시들을 모아놨고, 여기 나라 이름을 모아놨죠? 그죠? 그래서 관계가 있는 것들이 연결됩니다. 규칙이 있느냐? 규칙, 여기서 그냥 평행된 규칙 하나 정도면 되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 있어요? 나라 이름하고 수도를 연결한다. 자, 이런 것들 연결하는 것은 그냥 포멀하게 대응이라고 하면 돼요. 대응은 이제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냥 짝짓기만 하면 크게 대응이라고 하고, 이 대응에서 규칙을 추가해서 함수라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응보다는 살짝 작은 개념이 함수고, 대응보다는 조금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면 짝짓기의 수준에서 어떤 것들을 추가해서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니까 그 함수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시고, 함수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양함수, 음함수, 그 다음에 뭐 매개변수를 이용한 변수, 또 그 다음에 음함수, 양함수, 음함수, 매개변수를 이용한 표현, 변화까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총 4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 4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 다 들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이야기의 함수론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종종 이제 언급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크게 함수를 낸다 이 생각을 하시고, 자, 위의 대응에서는 x의 원소를 하나 정하면 그 원소에 대해 집합 y의 원소가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하나만 결정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의 입력에 하나의 출력, 그죠? 하나 집어넣었으니까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 집어넣는데 뭐 2개 나오거나 하나 집어넣는데 안 나오거나 이러면 뭐 규칙을 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함수에서 배제를 하고,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땡땡 입력들의 집합, 인풋들의 집합과 아웃풋들의 집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할 때 fx 함수값이라고 한다고 드렸던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집합 x의 각원소해라고 써있는데요.
모든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모든 게 이제 같은 이야기를 읽어내셔야 돼요. x의 원소중 입력하는 것들 중에 대응을 안 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모두 다 대응을 해야 되고 반드시 딱 몇 개씩만 하나씩만 대응해야 되는 게 함수에서 반드시 지켜줘야 될 규칙이에요. 네, 그래서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 표기를 정확하게 잘 알아두시고요. 표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통과한 x, 출력값을 fx라 하고 y는 fx죠. 이제 등원 쓰임새는 다 아시죠? 2 더하기 3하고 3 더하기 2하고 뭐가 같은 거냐 그러면 과정이 같진 않죠. 2에서 오른쪽으로 3칸 간 거랑 3에서 오른쪽으로 2칸 간 건 과정은 다르단 말이에요. 결과가 같을 때 같다라고 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선구를 결정하자면 이쪽에 좀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을 먼저 하시기 좋아요. x가 f를 통과해서 나온 값을 뭐라고 부르자, y라고 부르자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는 입장입니다. 네, 막 읽으시면 안 돼요. fx를 x에 관한 x의 함수값이라고 부르고요. 집합 y를 지나지 않았는데 뭐 함수의 전반적인 이야기니까 전반적으로 잘 꼼꼼히 독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아요. 자, 함수의 정의, 함수값, 독립변수, 중립변수 전부 다 용어는 정확하게 사용을 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교과서 내용이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하게 구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공집합이 아닌 교집합 x, y가 있어서 x의 각 원소, 모든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각 원소에,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원소가 딱 하나씩만 대응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 그럼 대응에서 어떤 조건이 추가되느냐? 두 개의 조건이 추가되는 거죠. 첫 번째, 모든 것들이 대응할 것. 두 번째, 하나씩만 함수를 가질 것. 그러할 때 함수라고 정의를 하고 x에서 y, x에서 y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제 입력들의 집합 x를 정의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의 모임을 공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역 안에서 대응하는 함수값을 찾아가면 이 치자는 값치자예요. 하자면 함수 값들의 모임을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표기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x에 f의 통간 x가 대응을 하고 이러한 fx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함수 값들의 집합이라고 불러서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 집합이에요. 같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f에 의한 x의 함수값이라고 하고 fx라고 나타낸다. x를 독립변수,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x에 의하여 y가 결정되기 때문에 y를 종속변수라고 한다. 정의역, 공역, 치역 다 말씀을 드렸고요. 보기 1번 x에서 y의 함수는 어떤 것인가? 원칙 두 가지. 1번 모든 것들이 대응하는 함수값을 반드시 가질 것. 입력에 대해 정확한 출력 해놨이 있을 것. 두 번째, 하나씩만 대응할 것. 함수값은 하나씩만 가져가라. 하나의 입력에 두 개의 출력이 나와버리면 이제 예측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측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 함수인 것에 대한 정역을 치울까요? 첫 번째는 함수가 맞습니다. A 하나에 P가 대응했고 B를 집어넣었더니 P가 나왔고 C를 통과시켰더니 R이 나왔고 D에 P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수가 맞아요. A, B, C, D 중에 출력값에 대응 못하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각각 하나씩만 함수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의 그림은 배운 중에서도 함수가 맞습니다. 정의역을 찾아라. 그럼 정의역은 집합 x죠. A, B, C, D 다 갖고 있으면 되고요. 치역은 함수값만 불러내면 되는 거니까 P와 R을 치역의 원소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함수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1을 입력했는데 아무것도 출력되어지는 게 없죠. 이건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대응이에요. 자, 1, 2, 3, 4 역시 2라는 하나의 입력이 몇 개의 출력이 대응하니까 두 개의 출력이 대응하니까 이것은 규칙에서 놓는 치자. 이건 여기까지 대응이라고 부르고 우리 그냥 함수만 공부할 거다. 함수는 1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체크를 좀 하시고 세 개 다 잘 줄거리를 좀 그어놓고 꼼꼼하게 좀 공부하시면 좋아요. x에서 y를 함수이면 1번 x의 각 원소에 대응하는 y의 원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의 입력에 하나의 출력이 반드시 대응해야 되고 각 원소에 대응하는 원소는 오직 몇 개만 하나만 가는 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함수에서 지켜주셔야 될 두 가지 원칙이에요. 자, 보기 2번 정의하고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을 함수에서 만들 때 F0, F1, F2 읽으실 때는 그냥 넣어서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X가 들어갔을 때 그 박스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가를 X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지금 X가 들어갔으니 X의 2배를 하고 1을 더하여 바깥으로 내보내자 라는 뉘앙스를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들어온 녀석을 2배하고 1을 더하여 내보내는 녀석이니까 F0는 0에다 2배하고 1을 더하면 1에 대응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2배하고 1이 더해졌으니까 3에 그러니까 2, 2배하고 1이 더해졌으니까 5에 되는 대라 정도로 충분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x가 들어간대요. 그 x를 어떻게 하는데? 제곱하는 그런 대응이래요. 그러면 0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1에 대응하겠죠. 1은 4에 대응하는 거고 2는 1이 결식하고 제곱하는 거니까 0은 0에 대응하고 1은 1에 2는 4에 대응하는 거죠. 지금 새벽 3시가 조금 넘었어요. 3시 반이에요. 자, 0은 마이너스 1에 대응, 1은 0에 대응, 2는 7에 대응 이렇게 치면 그죠? 자, 거기서 한번 중간에 설명 다 잘린 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막 풀어도 되는 건가? PPT 좀 점검 좀 할 것 같겠지. 집합에 있는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정수니까 집합에 있는 원소가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2 이렇게 4개가 돼요. 집합끼리 실수니까 그럴 수는 없고요. 치역을 구하려면 대응한 함수값들의 모임, 그죠?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x에다가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니 여기 1을 더하는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거야. 마이너스 1에 1을 더하니까 0, 0에다가 1을 더하니까 1, 1에다가 1을 더하니까 2, 2에다가 1을 더하니까 3이 함수값들의 모임, 치 0이 되는 거지. 자, 우리에게 익숙한 함수 y는 2x 플러스 1을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x가 0일 때 y는 1에 대응하고 x가 1일 때 y는 3에 대응하는데 실수 x에 실수 y를 대응시키는 관계에 주식을 나타내는 건데 y는 2x 플러스 1이 주어졌다고 말할 때 이것은 정확하게는 x에 2x 플러스 1에 대응시키는 대응관계다. 자, 이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y하고 2x 플러스 1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리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순서가 있다면 얘를 먼저 읽고 때 그냥 읽는 거지 뭐 y는 2x 플러스 1을 읽으시는데 무게중심을 이쪽에 두시기가 해요. x를 넣었을 때 x가 어떠해서 이렇게 y로서 결정이 되더라 라는 느낌. 그래서 x한테 주도권이 있고 y는 결정을 당하는 미학수를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옳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좀 더 의미 있는, 유의미 있는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x가 들어갔을 때 그 x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함수, 양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함수. 다람식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도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증여하고 공역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숙지는 하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자, 저 위에 기호 표기가 지닌 뜻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말이 진짜 많아요. 조석이 원래 설명충입니다. 생각보다. 자,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의역은 함수가 fx가 정의될 수 있는 실수 x의 값 전체의 값으로 생각을 하고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끝. 자, 얘를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함수 fx를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대응을 하는데 fx는 x제곱이라고 할 때 정의역 자연수죠? 공역 자연수입니다. 치역 1이 들어가면 1이 나와야겠죠. 2가 들어가면 4가 나오고 3을 넣으면 9가 나오게 돼요. 네, 그게 함수값들의 모임 치역이 됩니다. 정의역 구해라. x제곱 더하기 x 우리가 흔하게 쓰는 2차 함수잖아요. 다음에 이게 없으면 실수 전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1 빼기 x제곱이 두면 위쪽 반응인데 실수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1 빼기 x제곱은 0보다 크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2차 부등식 푸시면 x제곱을 마이너스 1 사이가 되는 거고 자, 분수함수 유리함수의 형태인데 분모가 0이 되는 건 활용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x 빼기 1을 0으로 만드는 또는 x 빼기 1을 0으로 만드는 x는 1하고 2는 제외하는 것 여기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1과 2만 제외해요. 1, 2가 아닌 모의 실수라고 정의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다라는 개념은요 별거 아니고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같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 이놈하고 이놈을 같게 볼 거야. 그러니까 확립이 돼야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다라고 분류할 수 있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다르다고 구분할 수 있어요. 같다와 다르다에 대한 구분이 가장 먼저입니다. 모든 체계에서도 그래요. 체계에서 그래요. 서로 같은 함수 옛날에 선생님 용어 때는 함수의 상등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 앞에 집합단에서 집합의 상등이라는 걸 배우죠.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 무엇이었어요? A가 B에 속하고 동시에 B가 A에 속하면 그것을 우리는 A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정의 약속했고요. 비슷한 표현으로 무리수 상등 또는 복소수 상등 이런 게 있어요. 복소수 상등 복소수의 세상에서 무엇을 0이라고 정의할 것인가? A 더하기 B가 0으로 취급이 되고 싶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무엇으로 정의할게?
0으로 정의할 때 0 플러스 0y를 0으로서 약속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복수수의 정의는 여기부터 출발됩니다. 이게 복수수의 상등. 이건 정리가 아니고 정의예요. 약속이고요. A하고 B가 유리수일 때 A 플러스 뭐 B를 트이는 깡이면 이거 기류법으로 증명이 가능하죠? A도 B도 0이라더라. 여기서 출발을 해서 다른 정리가 나오죠. A 플러스 B를 트이는 C 더하기 D를 트이라고 되어 있다면 A, B, C, D가 유리수일 때 A 빼기 C 더하기 B 빼기 D의 루트 2가 깡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증명하는 것에 의해 이 부분이 0이어야 하고 이 부분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다. 즉 실수 부분과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이 같을 때 그 두 개의 무리수를 같은 무리수라고 보자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정리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같은 것과 서로 같은 것, 서로 다른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서로 같다의 정의가 뭔지 명확하게 해놔야 같다, 다르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서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벡터도 공부하시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공부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의 가장 기준이 되는 기초에 해당하는 바닥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함수의 정의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갖추셔야 될 조건이고요. 갖추셔야 될 조건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역 이퀄 공역이 아니고요. F의 정의역과 G의 정의역, 그 다음에 F의 공역과 G의 공역이 일치해야 돼요. 서로의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일치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정의역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모든 all X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 X가 F를 통과한 결과물이나 X가 G를 통과한 결과물이나 같아야만 둘을 같은 함수라고 합니다. 자, 위에 있는 얘가 아주 좋은 예거든요. 일반적으로 fx는 x라고 하고 gx는 x3이라고 하면 두 개가 같은 함수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 얘기 없으면 둘 다 실수에서 실수로의 대응이잖아요. 그죠? 함수잖아요. 실수에서 실수로의 함수인데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모든 원소에 대해 같은 함수 값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f에다 2를 통과시켜본 게 2고요. g에다가 2를 통과시켜보면 8이라는 말이에요. 2가 f를 통과한 결과랑 g를 통과한 결과가 같지는 않죠. 이럴 때는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f의 x 또는 g의 x 또는 f의 2 또는 g의 2는 2가 또는 x가 f와 g를 통과하고 난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함수 값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서로 같은 함수를 물어볼 때는 f, g만 쓰시면 돼요. fx, gx가 아니라. 그래서 서로 다른 함수다 이렇게 표기를 하시는 거고요. 근데 희한하게도 x는 x3승을 같다라고 놓고 풀어보시면 그 근이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만약에 집합 x를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 상태에는 f 지금 x였죠. 그다음 똑같이 마이너스 1과 0과 1을 가지는 그 집합 x를 가지고 g를 만들어낸다면 fx는 x 어떻게 리딩 하시냐고요? x가 f를 통과하여도 무엇과 x와 대응이 됩니다. 입력하고 출력이 같은 함수예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고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되거든요. x3은 역시 마이너스 1의 3승은 마이너스 1에 대응합니다. 0은 0에 대응하고 1은 1에 대응하죠. 그러면 정의역 x의 원소 마이너스 1, 0이 모든 원소에 대하여 마이너스 1이 f를 통과하는 것과 g를 통과하는 것 0이 f를 통과하는 것과 g를 통과하는 것 1이 f를 통과하는 것과 g를 통과하는 것 모두 결과물이 다 동일하죠. 자, 이럴 때는 f와 g는 같은 함수입니다. 즉 함수를 같다 다르다를 논하는 기준이 안에 들어가서의 박스의 기능이 아니라 똑같은 입력에 대해 똑같은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같은 함수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대신에 당연히 출제해도 되고요. 어떤 문제지는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학교 입장에서는 이걸 배우는 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는 두 가지를 이용합니다.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두 개의 각각의 함수가 정의역 따로, 공역 따로 일치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x가 f를 통과한 결과물과 x가 g를 통과한 결과물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자, 이럴 때 두 함수는 같다라고 하고 f는 g라고 씁니다. 보기 1번.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와 1인 두 함수의 f, x, g, x. fx하고 gx의 규칙은 다르죠? 정의되어 있는 규칙을. x는 들어온 녀석의 절대값을 취하고 1을 빼야 되고요.
G는 들어온 녀석을 제곱하고 1을 빼야 되는데 F형지가 같은 거라 그러면 우리는 조사를 해보면 됩니다. F의 마이너스라고 G의 마이너스가 정말 같은 값에 대응하는가 같은 입력 마이너스 때 같은 출력이 나오는가를 봐주면 되는 건데 마이너스 1을 대응시켜보시면 0이고요. G의 마이너스 1 역시 0이죠. 마이너스 1은 F를 통과하나 G를 통과하나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또 다른 정의의 원수 1에 대하여 F1과 G의 같은 겁니다. 자, F1 역시 1변 1이니까 0을 구하면 G의 1 역시 0을 구하게 됩니다. 정의역이 일치하고 공역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공역은 사실 실수 전체라고 봤을 때 정의역과 공역이 F와 G는 각각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의 원소 마이너스 1에 대해 F를 통과한 결과물과 G를 통과한 결과물이 똑같고 1이 F를 통과한 결과물, G를 통과한 결과물이 똑같죠. 이럴 때는 그리하여 F는 G이라고 판단해주는 보강형입니다. 자, 보기 7번 실수 전체의 부분집합 X가 정역의 두 번째. 자, 이게 내신이 잘 나오죠. F는 G가 되는 정역 X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큰 집합 X를 구하라 라는 것은 그런 집합 정역 X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후보를 골라내야 되는데 어떻게 후보가 되느냐. 일단 X가 F를 통과한 결과물과 G가 X를 통과한 결과물이 각각 세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fx는 x제곱 플러스 3, gx는 2x 더하기 4를 방정식을 한번 풀어주세요. 푼 결과물은 보장할 수 있죠. 뭘? f를 통과하나 g를 통과하나 값이 똑같아요 라는 걸 보장할 수 있죠. 옆으로 넘겨서 어떤 원소들이 그러하니 그랬더니 3하고 마이너스 1. 아,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1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공역에 대한 언급 없으면 그냥 공역을 익히실 수가 없을게요. F의 대응 규칙을 봤더니 그래 제곱해서 1을 더하면 되는 거거든. 10에 대응해야 되고 마이너스 1 역시 제곱해서 1을 더하면 2에 대응해야 돼. 자, 똑같은 정의역을 쓰는 함수 G라고 한다면 2배하고 4를 더하네. 3에다 2배하고 4 더하면 10에 대응하고요. 마이너스 1 역시 2배하고 4를 더하면 0에 대응하는 거죠. 살펴본 결과 어때요? F의 3하고 G의 3 일치했고요. F의 마이너스 1하고 G의 마이너스 1 역시 일치했죠.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각각의 대응한 함수값들이 같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갖는 순간 F는 G가 됩니다. 근데 X가 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렇죠. fx는 gx의 근을 다 가지고 있지 않고 일부만 가지고 있어도 자, 여기 위에다가 f라고 써도 여기다가 g라고 써도 괜찮죠? 네. 3은 어쨌든 f라는 규칙을 통과하면 10에 대응했고 3은 g라는 규칙을 통과하면 10이 됐단 말이에요. 정의역에 3하고 마이너스 1이 같이 있지 않고 3만 있어도 둘은 같은 함수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3의 입장이 뭐예요? 마이너스 1과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의 부분 집합 이 연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만 가져도 될까요? 되겠죠? F나 G나 통과하면 다 어디에 대응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에 대응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집합 X는 첫 번째 fx는 gx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일 수 있고요. 두 번째 걔네들의 부분 집합일 수 있습니다. 공집합 제어예요. 그래서 가능한 집합 x의 개수가 몇 개이라고 보면 원소의 개수, 근의 개수가 2개였으니까 집합의 개수는 공집합 제외해서 3개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원소의 개수가 가장 큰 집합 x를 구하라 했으니까 하나, 둘, 3개 중에 몇 명이 답을 선택이 되면 되겠죠. 남자 여러 가지 이걸 가지고 맨날 하루 종일 수업을 하니까 애들 자꾸 나가는데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을 좀 크게 가지셔야 합니다. 주로 1학년 때 공부하는 실수집합에서 실수집합으로 된 이걸 이제 직접적인 함수라고 해서 양함수라고 불러요.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셔도 좋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양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되지 설명할 건데 R제곱에서 R로 대응시키는 함수. R제곱이 뭐냐? R 곱하기 R이거든요. R 곱하기 R이 뭐냐? 집합끼리 곱하기를 할 수가 있냐? 자, 교과 과정에 설명은 없는데요. 네. 이걸 카테시안 곱이라고 해서 곱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곱집합. 곱집합은 뭘 원소로 갖느냐 그러면 순서쌍을 원소로 가져요. 어떤 순서쌍을 원소로 갖느냐 그러면 콤마 앞에 있는 집합의 원소를 가져다가 콤마 뒤에는 뒤에 있는 집합의 원소를 가져다가 만든 모든 순서쌍의 집합을 곱집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만약에 A집합의 원소가 1, 2 가고 있고 B집합의 원소가 3, 4 이렇게 있으면 야 그거 가지고 A 곱집합 B를 구해봐. 순서가 엄정하게 2 때문에 순서마다 지켜주셔야 돼요. 1,3, 1,4, 2,3, 2,4, 4개의 실현 가능한 모든 수성을 가진 집합을 A와 B의 곱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런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비곱집합 A를 구한다면 얘네들의 자리가 좀 바뀌는 4개의 원소가 존재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곱집합이라고 하는데 R 곱하기 R이면 실수 전체와 실수 전체의 순서상 실수 전체 하고 실수 전체 순서상 그렇죠? 몇 콤마 몇 즉 R 곱하기 R은 뭐예요? 좌표 평면 전체라는 거예요. 좌표 평면의 전체 미지수 xy를 어떤 또 다른 z값에 대응하는 시키는 함수. 근데 이제 그 z가 주로 0이 될 때는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어떤 식으로? 즉 이런 얘기예요. x하고 y 박스가 좀 넓은 f면 x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x, y 순서상이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서 0에 대응하는 보이는 거 있잖아요. fxy 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y가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 이거 전체에 계산되는 값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의 값을 무엇으로 만들어주는 0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순간 등식이 생기면서 얘는 무엇이 됩니까? 방정식이 되고 그 그래프를 찍어봤더니 어떤 도형이 되더라. 그래서 제목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함수의 약단은 도형의 방정식 하나 분석 상의 끝이점이죠. 공방 직선의 방정식 이런 파트가 전부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 x와 y가 같은 면에 있는 함수 음함수를 따지게 됩니다. 자, 음함수라는 용어는 이번 교육 과정에서부터 정규 용어로 채택이 되었어요. 옛날부터 아는 사람만 쓰고 모르는 사람은 못 썼는데 이제 풀어가면 음함적인 문제를 따로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R에서 R로의 대응만 함수가 아니라 R제곱과 R도 대응을 할 수가 있구나. 시야가 확정이 됐으면 R 덕분에 R제곱도 정의될 수 있지 않나. 네. T에 의해 XY가 결정되는 이 T를 매개변수라고 부르고 매개변수 방정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수학 5만 들어가더라도 세타에 의해 X좌표와 Y좌표가 결정이 되는 삼각함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세타하고 X하고 Y는 다 다른 변수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세타가 독립변수고 XY가 종속변수가 됩니다. 이런 형태를 매개변수의 의한 표현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것의 의의는 무엇이 있느냐? 변수 하나가 변수 2개 또는 2개 이상을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할 때도 t하고 1-t를 가지고 장표들을 가지고 노는 수업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설명하기 너무 기니까. 그 다음, R제곱하고 R제곱도 대응할 수 있나요? 네. 집합단은 앞에 뭐 있습니까? 도형의 이동 변환이 있죠. 네. 그것을 큰 테마로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변환까지는 이야기할 게 없고. 어떤 xy 순서쌍하고 어떤 x 프라임, y 프라임이 대응만 하면 함수의 관계만 된다면 즉 우리가 공부한 대칭 이동, 평행 이동 이런 것들도 하나의 함수로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인형이 하나의 출혈이 떨어지거든. 만약에 xy가 있어, 1콤마가 있어. 근데 이걸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생겨먹은 어떤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죠. 그죠? 1,2는 분명 4,6에 배분을 하고 4,7이라는 점이 있었다. 걔는 평이동하면 어떻게 되니? 7,11에 대응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함수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함수의 종류를 총 4가지 정도만 보시면 될 거고 혹시나 이제 대학교에 가시면 아래 제곱이 아니라 어디까지도 아래 3승, 아래 4승, 아래 5승, 아래 n승, n차원까지 드러나겠지. 그죠? 아래 3승은 공만 도형인데 네. 4승, 5승, 6승은 사실 우리가 알아볼 수 없죠. 차가 높아지죠. 이런 것들은 이제 폭넓게 함수라고 부릅니다. 고대형에 관한 것이 여기 있는 함수 여러 가지에 xy하고 x 프라임, y 프라임이 대응한다. 아까 적어드렸던 r제곱과 r제곱의 대응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실수에 도형이 실수했지. t에 의해 뭐가 결정된다? xy가 둘 다 결정이 된다. 이게 변수를 이용하고요. xy가 하나의 t값을 결정한다. 분만수, 직선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t에 의해 t 더하기 1, 이건 이거잖아요.
네, t에 의해 두 개의 요소가 다 대응한다. 이런 것들도 함수고요. 지금 교과서에서 빠졌지만 이항연산이라는 단어를 있어요. 원소 A, B 요소가 독립변수가 두 개가 들어갔을 때 그 독립변수 두 개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대관한 이야기를 만드는 거. 이걸 이제 이항연산이라고 부릅니다. 대학교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서 찾아보시고요. 데데키트가 사상, 상 뭐 이런 용어를 썼을 때 그 우리의 후손인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쓰고 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예요. 자, 24-1번 봅니다. X집합 원소 마이너스 1과 1과 2 3개가 있고요. Y집합 원소가 1, 2, 3, 4 4개가 있습니다. 이의 원소 X에 대하여 X, Y로 대응을 생각할 때 함수만 찾아내라. 함수 요건을 맞춰주면 된다는 건데 1번 X가 어떻게 되니 했더니 X 더하기 1 더해줘서 대응이 돼야 한대요. 마이너스를 내가 함수에 뿅 하고 집어넣으면 얼마에 대응이 돼야 되냐 0에 대응이 되는데 공역에 0이 없죠. 네, 대응값이 없다. 함수가 갈 수 없다. 왜? 함수가 되면 모든 원소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대응하는 함수값이 있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그렇지 못하다. 자, 2번 x가 들어가면 그것을 제곱해서 출력시키는 함수예요. 마이너스 1, 1에 대응을 해야 되고요. 1은 1에 대응해야 되고 2는 4에 대응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 대응할 값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공역에 포함되어 있어야 대응을 시키지. 근데 일사불란 있잖아요. 네, 이번은 함수가 맞습니다. 3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짝수에 대응시키래. 야, 나한테 마이너스 1, 1, 2 두 개가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는 두 개잖아요. 1하고. 근데 그게 짝수에 대응해라. 그러면 얘한테도 대응해야 되고 얘한테도 대응해야 돼요. 얘도 얘한테도 대응하고 얘도 대응해야 돼요. 함수의 원칙이 위배됐죠. 하나의 인물에 하나의 출력이 걸려들어야 되는데 출력이 두 개씩 나오니 뭐 정신이 없는 거죠.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4번 양수일 때는 1에 대응시키고 음수일 때는 0에 대응시켜라. 자, 양수일 때는 1에 대응해라. 1도 1에 2도 1에 대응시키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이 관대가 없죠. 공역에 0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2번만 골라내시면 되고요. 24-1번 x에서 y의 함수가 아닌 것은 x가 x에 대응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대응할 수 있고요. 0도 0에 대응할 수 있고 1도 1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원소가 각각 하나에 대응하는 함수값을 가졌죠. 1번에 함수가 있고요. x가 2배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에 2배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가 없죠. 함수가 아니고 2번이네요. 3번 x가 x의 곱에 마이너스 1은 1에 0은 0에 1은 1에 대응하니까 함수가 맞고 x가 x 3에 대응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은 0, 1은 1에 대응하니까 함수가 또 맞겠죠. 정답 2번이 되고요. 자연 전체의 집합 n이라고 하자 x가 n의 원소일 때 다음 중 n에서 n의 함수가 아닌 것은 결과도 자연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공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1을 집어넣었을 때 x 빼기 0의 대응은 할 수가 없죠. 공역이 자연수다 보니까 0을 안 가지고 있죠.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도 함수가 아니라는 되고요. 나머지는 하나씩 개입해서 뭐 찾아보셔도 된다는 거죠. 자, 기본 24-2번 함수 방정식이라는 거죠. 이래서 이제 기초들이 중요한 건데 주어진 조건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그다음에 모든 x, y에 대한 참이라고 이야기했으니 마치 얘를 뭐처럼 사용하고 방정식처럼 사용해도 그만한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과 이 방정식만 가지고 이러한 결과물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네, 원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대입해가면서 조건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발전이 되면 비납이 되면서 비납적으로 수열을 찾는다든가 함수를 찾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x하고 y에 뭘 대입하면 우리가 f0를 얻을 수 있는가 또는 f1을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이제 면밀히 살피시면 되는데 일단은 x, y에 전부 0,0을 집어넣는 건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f0 없어지고 0은 0이 나오니까 메리트가 없죠. 그럼 이제 1을 사용할 방법 또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0으로 만들 방법 이런 생각하면 되는데 f1을 사용해보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x에다가 0 한번 대입해보고 y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볼까요? 좌변은 fx 빼기 y인데 x가 0이고 빼기 1이니까 f1은 y전에 마이너스 1 들어가고 f0인데 자, f1의 값이 우리가 얼마인 걸 알고 있으니 마이너스 1이라고 알고 있으니 f0는 얼마나 0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x 0 집어넣고 y에다가 아니잖아. 이게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는데 그죠? 네. x에도 y에도 마이너스 한번 대입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F0는 마이너스 1 더하기 F의 마이너스 1입니다. F0이 얼마인 거 찾았어요? 0인 거 찾았으니까 무엇을 찾아낼 수 있겠다. F 마이너스 1은 1을 알 수가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F2 값을 구해라. 자, X에다 1 대입하고 Y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만들어질 것 같거든? F의 1 빼기 빼기 1이니까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F1이 됩니다. 우리가 F1을 알고 있으니까 F1을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두 개 계산하면 F2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자, 찾았네요. 다 찾았고. 자, 이제 아래쪽에 노트에 보면, 네, 참 풀이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는 안 나오네.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다가 1-x를 대입하게 되면, f에 1에서 1 빼기 x를 빼면 x가 남죠. 그다음에 1 빼기 x가 바깥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f1이 되는데, f1의 값이 뭐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fx는 항상 마이너스 x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 방에 잘 안 보이죠. 연습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유지 24-3번. 이미 두 점수 xy에 대하여 정의 조건 꼭 확인하시고요. xy는 뭐밖에 못 집어넣는다? 정수밖에 못 집어넣는다. 그 다음, 이용할 수 있는 건 f1은 1이니까요. f0를 구하려면, 어떻게 고안해내면, 네, 저런 것들을 잘 수 있는가. x에다가 1을 대입해보고, y에다 0을 한번 대입해볼까요? 좌변, fn 1. 곱하기 F0는 F1 더하기 F1입니다. F1의 값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1을 알고 있으니까 F0는 2인 걸 얻었죠. F0는 2를 얻었고요. F1은 1인 걸 알고 있어요. F2를 구하는 2는 근데 딱 봐도 1랑 1이잖아요. 그죠? X랑 Y에 1랑 놓자. 자, 좌변은 F1 곱하기 F1이고요. 우변은 F2 더하기 F0입니다. F0는 2인 걸 우리가 방금 찾아냈었고, F1의 값은 1이니까, 1 곱하기 1에서 1이죠? 1은 F2 더하기 2니까 F2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1이네. 24-4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띄우는 때, 그걸 갖춘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단순하게 뭐를 생각하시는 게 좋냐? 어떻게 하면 5를 얻어낼까? 근데 한 번에 얻어내면 참 좋은데,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에 얻어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2 더하기 x하고 2-x라는 표현이 언제 쓰는지를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 왼쪽으로 x 이런 뜻이거든요. 2에서 오른쪽으로 3칸 가야 5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x가 3일 때 n은 3을 대입해서 5 곱하기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3을 대입했으니까 7 곱하기 f의 5는 1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5, 2가 있으면 그 앞에 마이너스 1이 있겠죠? 마이너스 1이죠. 5, 2, 마이너스 서로 대칭이에요. x에다 3을 더해갖고 5를 얻었고 x에서 3을 빼면 또다시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이너스 1을 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를 한번 살펴보자. 마이너스 3일 때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이고 f의 2 빼기 빼기 3은 5 더하기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과 f의 마이너스 1.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F란 말이에요. 누가 필요 없어요. F의 마이너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더하면 오는 거 이런 거 사라지고 찬찬 6F의 5가 나고요. 거기서 결과물이 얼마가 되니까 2가 되니까 F는 3분의 1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조금 시야가 넓어진다면 아까 했던 얘기를 알아들었겠죠? 2 더하기 X하고 2-X가 어디에 선대칭이 됩니까? X는 2에 선대칭이 되니까 첫 번째 x 더하기 2의 f의 2-x 더하기 2x 플러스 1의 f의 2 더하기 x 여기 양변의 x에다가 2 빼기 x하고 2 더하기 x니까 2-x 헷갈려. x 대신에 마이너스 x 한번 넣을까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x 더하기에 f의 마이너스 x니까 2 더하기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f의 2 마이너스 x 둘 중에 하나를 적절하게 소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 편한 대로. 근데 써놓고 보니까 만만치가 않네? 생각할까요? 괜히 녹화 중이네.
빡세네. 끝까지 한번 가봐요. 아 근데 이게 2x 플러스 1하고 x랑 이거 너무 만만치가 않은데? 아 썼으니 뭐 쓴 김에 그냥 해가지고. 아 옳지 못하다. 뭐로 조구할까요? 얘를 조구할까요? 네, 해봅시다. 자, 윗줄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를 곱할게요. x 더하기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f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를 곱했으니까 5 합쳐라. 1 빼기 4x 밸류 주소 먹어야지. f 2 더하기 x 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이 아래줄 역시 이 아래줄한테는 이제 x 더하기 2가 필요하겠죠. x 더하기 2 집어넣으면 오 이게 4 빼기 x에 되겠죠. f의 2 더하기 x 이거 뭐 네 지금 졸려가지고요. 에어컨 좀 켜놓고 할 거예요. 정신이 그냥 좀 없는 상태입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만드는 다음에 이제 f2-x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했어요? 계수를 맞춰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양면을 모아야죠. 빼가지고 f2 더하기 x, f2 더하기 x인데 1 빼기 4x 제곱에서 4 빼기 x 제곱을 빼준다면 1 빼기 4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x 제곱 빼기 빼기 x 제곱은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 2 더하기 x는 두 개를 뺐으니까 1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빼기 x니까 마이너스 3x 뭐 이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fx를 구하려면 x 자리에 x 빼기 2를 대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 상태에서 x는 3만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걔는 괜히 오바더라고 지금. 다시 만나면 보죠. 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0에 f5가 되고요.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 f는 3분의 1. 맞죠?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같아서. 자, 24-5번. f가 이미 두 양수 x와 1이에요. 이런 것을 만족하겠다. 아무 증명을. 이런 증명을 고르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논리력이 높아서요. 자, 양수 x와 2만 넣을 수 있고요. 1번 f1은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잘 따라가면 되는 건데 x하고 y에 둘 다 1 넣을게요. 둘 다 1은 양수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 제한이 없죠. 좌변은 1 곱하기 1이니까 f의 1은 f의 1 더하기 f의 1이 됩니다. 아 이런 거 틀리고 1, 2를 넣었더니 f1이 0인 것 같다. 두 번째 fx 3승 3승으로 한 번에 갑자기 다치지 말고 fx 곱하기 x y자리 x를 집어넣으면 fx 더하기 fx이기 때문에 얘는 2fx가 되거든요. 아 f에 뭐 집어넣었더니 x제곱 집어넣었더니 2fx가 됐더라. 그러면 f에서 x3승이라는 녀석을 f에 x제곱 곱하기 x라고 본다면 규칙에 의해 fx제곱 더하기 fx라고 봐도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fx제곱은 2fx였잖아요. 그럼 2fx에 fx 됐으니까 fx가 3fx가 되는 것은 크게 못 찍어보죠. 그럼 fx 4승이면 4fx 이런 식으로 해결될 거고 아마 쟤는 로그 함수의 성질일 거예요. 자 3번 fx분의 1은 마이너스 fx니까요. 관계를 생각하세요. x하고 x분의 1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얘네의 지금 핵심은 뭐냐면 곱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분리한다는 핵심이고요. 1번에서 f는 0을 구했으니까 x자리에 그대로 x를 대입하시고 y자리에 x를 대입해서 자, 좌변은 xy 자리에 x랑 x를 들었으니까 1이죠. 이거는 fx 더하기 fx분의 1입니다. 우리가 fx이 얼마나 걸 찾아냈으니까 0이라는 걸 찾아냈으니까 fx에 마이너스 붙이겠다고 무엇과 무엇 시동이라고 fx분의 분모가 정도 찾아낼 수 있죠. 자,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 자,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카테시안 수자상. 그래서 체계를 표기는 없지만 x 곱집합 y라고 해서 수자상인데 집합. 자,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는 뭐를 찍어주는 거냐? 순서쌍들을 찍어주는 건데 쌍들을 찍어주는 거예요. 어떤 순서쌍을 찍을 거냐? x, fx를 찍을 거다. 뭐 이거 중요합니다. 뭘 찍을 거냐? x와 fx. x에 대응하는 fx 값을 y좌표로 해서 찍어줄 것이다.
이것을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하적 표시. 그래서 그래프는 이거 그대로 적어요. 네. 정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함수 f의 그래프라고 하고요. 띄우띄우띄우 나눠서 됐어요. 여기 잘 읽어보시고. 자,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어느 것인가? 이 꿀팁이 있죠? 네, 함수. 하나의 원소에 하나의 x, 하나의 y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로줄을 그려보셨을 때 몇 번만 만나요? 한 번만 만나야 여기서 일하는 함수, 즉 양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줄을 이렇게 그어보시면 쓱쓱쓱쓱 뭐 어떻게 보면 한 번씩밖에 안 만나잖아요. 그죠? 하나의 x에 하나의 y가 대응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는 원의 함수라고 우리가 안 쓰고 원 방정식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하나의 x에 몇 개의 y가, 두 개의 y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이것도 기하에서 배우는 포물선이 되는데요. 그때도 역시 함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뒤쪽에서 그 위에만 따로 떼서 무리함수 루트 x를 따로 배우고 마이너스 루트 x를 따로 배우고 이것도 이게 생긴 함수는 없어요. 네, 하나의 x에 두 개의 y가 대응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자, 보기 2번도 꼼꼼하게 읽어드릴까요? f-2면 x좌표가 -2인 지점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헷갈리는데 요 포물선이 지금 g이기 때문에 여기쯤이 g-2, 그 다음에 f는 직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쯤이 f의 -2거든요. 네. 됐지? 이거 처음 설명해보고 처음이야 지금. g-가 까야 돼요. f의-1이랑 g-를 마이너스를 둘이 같은 데서 만나잖아요. 둘 다 대응의 함수값이 8이기 때문에 둘의 함수값은 같다. 자, f0와 g0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f의 0 값하고 g의 0 값을 비교하시면 f0가 크죠. 자, f4하고 g4 4는 여기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g의 4가 f4보다는 큰 상황입니다. 네. 같은 x좌표에 대해서 y좌표들을 관찰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g-1, g에서 -1에서 함수가 여기 있죠. 8에 있고요. f의 2에서 함수가 여기 있으면 그냥 점 이렇게 있는 거죠. f2에서 함수가 여기 있죠. g의 -1이 크고요. f0하고 f는 지금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0에서 함수값이 2에서의 함수값보다는 큰 상황입니다. 자, 다음 방정식을 만들면 x의 값을 모두 구하라. fx는 0, x, fx 그래프의 y좌표를 무엇으로 만들어줘요? 0으로 만들어주는 x좌표는 누구냐? fx는 지금 1이니까요. 0으로 만들어주는 요점이잖아요. 그때 x는 3이죠. 그거 쓰셔야 되고 gx는 0 역시 y좌표가 g의 그래프 위의 점중이에요. y좌표가 0인 점을 찾으세요. 왜냐면 0이잖아요. 1하고 3. fx는 gx, f랑 g가 만나는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높이가 똑같은 점, 같은 x의 값에 같은 높이를 가지는 이 두 개의 값에 x 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2랑 3 찾으시면 되고 gx는 -1, -1이 된 이런 반응이 있죠. 네, 2가 됩니다. 11번 fx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x의 범위 요게 fx인데요. 함수값들이 0보다 크다는 것은 위아래의 개념이니까 x축보다 위에 있을 때의 x의 범위를 찾습니다. 3 미만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fx 6보다 작다? 6은 여기 있으니까 작다는 얘네잖아요. x좌표는 0 초과. gx가 0보다 작다? 얘가 gx인데요. 0보다 작고 0부터 여기까지죠. 1 초과 3입니다. fx가 gx보다 크다. fx는 요놈이고요. gx는 큰 지점은 요 안쪽이 역공을 x좌표는 -1 초과 3 미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 써있죠? 뼈 아픈 여기가. 갑자기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데 볼 줄도 모르는 학생이 많다. 큰일 나요. 잘 읽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프 보는 방법도 친절하게 써있어요. 네, 잘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2.3번 두 집합 xy에 대하여 다음 문제로 답하여라. 함수 f의 그래프를 집합으로 나타내어라. 조건제시법 또는 원선할법을 쓰는 얘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1에 무엇이 대응하니 했더니 1이 더해지니까 2가 대응하고요. 저기 원소 2에는 3이, 3에는 4가, 4에는 5가 대응합니다. 이것도 함수의 그래프의 표현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앞에 표면 위에 나타내어라. x집합, y집합, 원소 1, 2, 3, 1, 2, 3, 4, 5를 한눈에 도식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1,2에 점 찍어주시고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이 정도 되나요? 치역 함수값들이 모인 2, 3, 4, 5가 되어 있잖아요. 치역은 2, 3, 4, 5만 가지고 만들 수 있다. 26-6번 집합 x는 정수. 집합 x의 원소가 뭐가 있다는 거야? 1, 2, 3, 4, 4개가 있다는 거고요. 규칙이 어떠니? 그랬더니 들어오는 값을 얼마나 빼라.
1 빼라. 1에는 0이 대응할 것이고 2에는 1이 대응할 것이고 3에는 2가 대응할 것이고 4에는 3이 대응할 거예요. 이것들을 전부 다 가져가는 것을 그래프라고 하고요. 치역은 너무 골라내는 거니까 0, 2, 3만 골라내면 되는 거죠. 끝이에요. 24-7번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자, 1번 생탄락이죠. 세로줄 그었더니 3이 1한테도 대응하고 3한테도 대응해요. 함수 아니고요. 얘도 세로줄 그었더니 3이 2한테, 3이 3한테 탈락. 1이 1한테, 3이 3한테, 4가 2한테 세로줄은 좋은데 문제는 2가 대응하는 값이 없죠. 탈락. 자, 여기 괜찮죠? 세로줄 그어도 한 번씩밖에 안 됩니다. 정답은 4번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 자, 1대1 대응 자, 함수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1대1 함수. 자, 말그대로 1대1은 1대1임을 인식하시고요. 자, 이것의 정의를 정확하게 배우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언제 1대1 함수라고 하냐? 이거 조건문을 읽어져 있거든요. 자,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하여 임의니까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의역 안에서의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고 모든 두 원소 x1, x2인데 P는 어떤 애랑 x1, x2가 서로 다르게 세팅이 되어져라. 즉 서로 다른 두 원소끼리는 그들이 대응하는 함수값이 어때야 한다? 달라야 한다. 남이 선택한 걸 감히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1, 2, 3이 있고 뭐 4, 5, 6이 있는데 1이 4한테 가고 2가 이제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1대1 함수면 1이 선택한 4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2는. 반드시 남아있는 5와 6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을 해야 되고 3 역시 1이 선택한 값이나 2가 선택한 값을 거둘 수는 없고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를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원소끼리는 서로 다른 함수값을 선택해야만 한다. 라는 거고 조건 P면 Q이다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의 대우명제 fx1하고 fx2가 같다면 x1하고 x2가 같았네. 함수값이 같으면 원래 원소가 같아. 뭐 그런 거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하나의 함수값에 대응하는 원소는 유일하다 정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함수값에 대응하는 원소는 유일하다. 그래서 이제 모양을 보시면 정말 1대1이어야 되거든요. 원소 하나랑 원소 하나가 매듭됐어요. 그래서 지금 1이 B한테, 2가 C한테, 3이 A한테 1대1이죠. 1대1, 1대1, 1대1. 1번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2번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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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서로 선택하는 겹치고 많지 않죠. 함수도 많고 1대1 함수도 맞아요. 1이 1, 2, 2, 3, 3, 4, 4, 1대1 함수 1, 2, 3번 다 맞고 자, 여기는 2와 3, 2 두 개와 B 한 개가 2대1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는 아니에요. 함수는 조심하셔야 되고 자, 다섯 번째 3대1이 되어버렸죠. 여섯 번째 4대1이 되어버렸죠. 자, 치역의 원소가 한 개밖에 없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한다? 상수 함수라고 한다. 함수값이 하나밖에 없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치역의 원소가 하나의 함수를 상수 함수라고 하고요. 자, 이 1대1 함수를 가지고 의외로 이 1대1 함수는 지금처럼 이게 1대1 함수야를 나타내는 조건문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증명에 굉장히 자주 사용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대1 함수에 대해 조건을 조금 추가합니다. 이게 왜 추가하느냐?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1, 2, 3이 있고 4, 5, 6, 7이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함수를 대응을 시켰대요. 그래서 1이 4한테, 2가 5한테, 3이 6한테 이렇게 갔을 때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역으로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걸 역함수라고 하죠. 역함수의 입장에서는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공역인데 6이 3한테 대응해요. 5가 2한테 대응해요. 4가 1한테 대응해요. 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면 7이 뭔가 대응할 데가 없죠. 네. 그래서 1대1 함수에서 조금 더 조건을 추가해서 자, 지금은 원래 함수에서 공역하고 치역에는 차이가 있죠. 둘은 같은 집합으로 나뉘는데요. 근데 역으로 생각했을 때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애초에 이걸 지워서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그 다음 1대1 함수입니다. 두 조건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자, 이것을 1대1 대응이라고 하고요. 1대1 대응이 됨으로써 얻는 장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역함수가 정의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세트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1대1 대응의 정의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만 해요. 일단 첫 번째 1대1 함수이고요. 두 번째 치역과 공역의 일치.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존재하면서 좋은 게 뭐냐? 역함수를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원이 역함수를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빡빡빡빡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두시고요. 치역과 공역이 똑같고 임의의 두원수 x1, x2예요. 대하여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는 같다. 네.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갖는 거야. 그래서 1대1 대응이라고 하고 왜 중요하다고? 함수 때문에 중요해요.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1대1 함수라고 불러냈잖아요. 그죠? 1대1 대응 찾아라. 그러면 일단 1대1 함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1대1 함수 안에서 치역과 공역의 똑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공역하고 치역하고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1대1 함수까지는 맞으나 네,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A, B, C, D 치역과 공역 일치했죠? 1대1 함수 맞고요. 이것도 역시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네. 이걸 주셔야 되고 자, 항등 함수. 자, 항등 함수 조심해야 되는데 1대1 대응 중에서 3번 경우와 같이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조금 두 가지입니다. 또 1번 함수의 정의역 이퀄 공역이 돼야 해요. 정의역이 공역에 포함되고 공역의 정의역이 포함돼야 돼요. x의 가변수 x에 x 다시 대응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한다. 즉 x랑 y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상황. 그 다음 임의원수 x에 대하여 fx는 x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만족하니까 항등함수는 y는 x가 틀려요. y는 x는 그럼 항등함수냐는 맞아요. 어차피 x가 y값이 똑같기 때문에 입력하고 출력이 똑같잖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fx는 x의 리딩 자체를 이렇게 의시해요. x가 f를 통과했는데 다시 x가 됐네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입력과 출력이 똑같군 이라는 뜻이에요. 네. x가 f를 통과한 출력과 x, 입력이 똑같은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gx를 내가 만약에 x3승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gx는 x3승이라는 게 있었어. 근데 gx는 x3승의 형태에서 내가 만약에 2를 대입하면 2의 3승은 8이니까 2를 입력했으나 8이 튀어나왔잖아요. 입력과 출력이 같지 않죠. 근데 정의역을 내가 마이너스 1, 0분 공역도 마이너스 1, 0분 이라고 주시면 자, 정의역과 공역 똑같은 상황이죠. 마이너스 1은 세제곱 빼도 마이너스 1이고요. 0을 세제곱 빼도 0이고요. 1을 세제곱 빼도 1이에요. 자, 이건 어때요? 이 모든 gx, g를 통과한 x는 전부 입력값하고 똑같지 않나요? 자, 이럴 때는 g도 항등함수라고 충분하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y는 x만 항등함수냐? 항등함수는 y는 x밖에 없느냐? 아니라고. 네. y는 x도 항등함수 중에 하나이고 다른 관계가 분명히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옳은 항등함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풀을 x에 대한 항등함수라고 하고 특히 흔히 IX가 나타낸다. IX. X를 정의역으로 만든 항등함수라는 겁니다. X 집합의 원수를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놈이 나옵니다. 상수함수 아까 얘기했죠? 식이 원수가 하나밖에 없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보기 1번. 정수체 집합 Z, Z를 함수 FGHK가 있는데 띄우띄우띄우띄우 있대요. 1번. 1대1 함수는 무엇이냐? 하나의 대응이야. 하나가 하나의 대응이야. 네, 1대1 함수라는 것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대1 함수. 사실 이제 그래프로 쓱 눈을 보셔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증명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 x1과 x2가 다르면 마이너스 x5 플러스 1으로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알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1하고 마이너스 x2도 다르겠죠. 알면 1을 더한 마이너스 x1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2 플러스 1도 다르겠죠. 근데 이게 fx1이고 이게 fx2잖아요. 그죠? x1하고 x2가 달라 시작했더니 결과적으로 fx1하고 fx2가 다르다까지 결론이 나버렸죠. 그죠? fx1하고 fx2가 다르다는 결론이 나버렸죠. 뭘 증명하는 겁니까? 이 함수가 1대1 합동을 증명하는 거예요. 1번 1대1 함수가 됩니다. 뭐가요? 그럼 g는 안 그러냐? 이게 정수 전체의 집합이니까 사실은 좀 엄밀하게 해야 되긴 하는데 네, g도 그럴 것 같아요. x1하고 x2를 다르게 잡아봐. 2배하고 1을 더하면 2x1 플러스 1이랑 2x2 플러스 1인데 서로 달랐던 것이었으니
함수값도 다르겠죠. 이렇게 함수 추진을 주었고요. 3번 x가 들어갔는데 x가 나왔다고? 야 x1하고 x2가 다르면 x1 들어가서 x1 나오는 함수고 x 들어가서 x2 나오는 함수인데 함수값도 다르구나. 이렇게 하면 좀 낫죠. 근데 x는 3? 서로 다르면 선택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전부 다 3번 선택을 하고 있어요. 1대1 함수는 첫 번째 FGH 세 가지를 다 논하셔야 하고요. 그 안에서 1대1 대응을 찾아라. 시험과 공용이 똑같은 걸 찾아라 이런 건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수 전체의 집합 모든 정수가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정수의 부호를 바꿔 1을 더하면 또 모든 정수죠. 그렇기 때문에 F는 충분하게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x 1, 2, 3만 진행 한번 시켜봐요. x가 1일 때는 3의 대응하고 2일 때는 5의 대응하고 3일 때는 7의 대응하는 거죠. 4, 6과 틀린 대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과 공용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자, x에서 x로 대응 모든 정수가 모든 정수 대응하겠죠? 당연하게 1대1 대응이 될 거고요. 그래서 f하고 h 두 개를 1대1 대응이라고 골라내 주셔야 돼요. 식으로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그려졌을 때도 충분하게 얻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항등함수 인력과 출력이 같은 함수 h밖에 없죠. 상수함수 모든 3의 대응하는 k겠죠. 그리고 상에서의 이미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의 함수 FGHK가 이래를 할 때 각 그래프를 작품을 나타내는 다음과 이렇게요. 그래프상에서는 어떤 의미를 찾으셔야 되느냐? 자,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y는 x제곱은 2차 함수죠. 함수가 맞아요. 네.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세로줄을 그렸을 때 몇 번씩만 한 번씩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함수는 맞거든요. 함수는 맞는데 여기 어떤 2라는 값을 4에 대응하면 마이너스 2라는 값도 똑같이 4에 대응합니다. 2하고 마이너스 1은 뭐한데? 다른데 f의 2하고 f의 마이너스 2가 같아져 버리는 그때 함수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개의 x가 똑같은 y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1대1이 아니라 몇 대 1이 되거든요. 2대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차 함수는 1대1 함수라고 볼 수가 없고요. 골라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로줄 그려봤을 때 두 번씩 만나면 1대1 함수가 아닌 겁니다. 1대1 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가로줄을 그렸을 때 한 번씩 만납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꼭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만 1대1 함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마포 기출이었던가요? 모의고사 기출인데. 자, 그래프 이렇게 생겨 있어도요. 가로줄 그리면 계속해서 한 번씩밖에 안 만납니다. 네, 이것도 1대1 함수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1대1 함수 되려면. 증가 감소 섞이는 게 아닙니다. 증가 감소가 섞이는 순간 두 번 만나는 점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프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증가하다가 끊기고 감소하는 거 끊기고 다시 증가 이것도 1대1 함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1대1 함수일 1대1 함수일 수 있고 충분히 시험과 공용을 가끔 만들어주기만 하면 무엇도 역함수도 만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해가시겠어요? 네.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다. 거의 하나 다 연결되어 있죠. 다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죠. 함수인가? 세로줄 그려보면 한 번씩밖에 안 만나죠. 함수로 맞고 1대1 함수인가? 가로줄 그려봐. 계속 한 번씩밖에 안 만나죠. 계속 맞고. 자, 이번 hx는 x 상수함수에 그렸죠. 확인하시고 상수함수 항등함수야 상수함수. 놀아봐. 자, 이제 또 다른 함수의 px는 x제곱이 그렸길래 또 나왔는데 이렇지 않죠. 약간 얘기했지만 가로줄이 여기 있잖아. 2하고 4 마이너스 2하고 4 1대1이 아니다. 2대1. 자, 24-4번 함수는 몇 개인가? 자, 꼭 기억하세요.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보면요. 1, 2, 3이 있어요. 1, 2, 3이 있고요. F라는 함수가 있었고 G라는 함수가 있대. 그러면 1, 2, 3이 만약에 1, 2, 3에 대응을 했어요. 근데 G는 1, 3, 2에 대응을 했어요. 그럼 이게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정의가 맞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두 함수 정의는 똑같죠? 공역이 똑같고 C역 1, 2, 3, C역 1, 2, 3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2가 F를 통과할 때는 2인데 2가 G를 통과할 때는 3이 되고 그렇잖아요. 둘이 다른 함수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별하시느냐? 자, 1, 2, 3에 대해서 F1과 F2와 F3들의
집합을 나타내려면 이걸 치역이라고 부르죠. 1, 2, 3. 그죠? 역시 G1 하고 G2 하고 G3 역시 집합으로 만들면 이걸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두 그래프의 치역은 같아요. 1, 2, 3, 1, 2, 3.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냐? 이것들은 만약에 내가 FA1, FA2, FA3이라는 순서상을 짜게 된다면 얘네의 순서상은 1, 2, 3입니다. 근데 얘네는 G1, G2, G3 이 내려보니까 G1은 1이고 G2는 3이고 G3은 어때요? 다르죠? 네. 순서상의 구별 방법으로 함수의 개수는 충분하게 카운트해볼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우에서 공부할 때 함수의 개수를 묻는다 또는 1대1 배의 개수를 묻는다라고 하면 꼭 무엇을 기억을 하십시오? 무엇을 찾아? 순서상을 찾자. 순서상을 찾아서 경우의 수를 추론해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방법이라고. 자, x에서 y의 함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 a와 b와 c가 가져가는 함수가 fa, fb, fc의 순서상을 짭시다. 이런 걸로 보면 된다. fa 입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값이 1, 2, 3 2 개가 있으니까 셋 중에 fb는 하나 선택하고 함수에는 제한이 없죠. 다른 걸 똑같이 선택해요. 그리고 세 가지, FC 역시 세 가지이기 때문에 3, 3, 4에서 27이 정도 되고요. 1대1 대응이라면 얘기가 약간 다르죠. FA는 셋 중에 하나 1대1이기 때문에 A가 선택한 무언가를 B는 선택할 수가 없죠. 정해주고 자연스럽게 줄면서 두 가지 FC 역시 하나만 더 줄어서 한 가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고요. 그리고 공식으로 외워두실 거는 없고 3을 틀어야 되고 그냥 정리하면 되죠. 자, 24-8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말씀드렸지만 함수의 개수를 세든 1대1 대응의 개수를 세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마음가짐? 나는 저것의 개수를 순서상을 작성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네. 그 선택까지 마찬가지입니다.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함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PQ하는 넷 중에 하나죠. 여기 넷 중에 하나, 여기 넷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4의 4세이기 때문에 이게 296개가 되고요. 1대1 대응이면 자연스럽게 하나씩 줄여들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4개를 갖고 드시면 됩니다. 자,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에어컨을 좀 틀고. 별로 안 걸릴 줄 알았는데, 1시간 걸렸어. 자, 연습 문제 2차 나옵니다. 응화의 실수 전체 집합을 A라고 하자. 이미 아니었는데요. 3분의 2 어디에 대응하는지, 파이하고 0.7은 어디에 대응하는지. 자, P분의 Q 자연수분의 자연수를 나타내는 걸 보니까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구분했나봐요. 그러니까 F라는 박스에 칸막이가 있어갖고 유리수는 이쪽으로 무리수는 이쪽으로 각각 다른 규칙을 적용을 해놨다. 3분의 2가 들어간다면 유리수니까 3분의 2 서로 소인 상태잖아요. 함수값은 3분의 1에 대응하면 될 것 같고 파이는 무리수잖아요. 0에 대응해야 되겠고 0.75면 기하 분수를 나타냈을 때 4분의 3이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4분의 1로 빠져나가. 그래서 함수값 합치만큼 11분의 7로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1과 2에서 정의된 주함수에 대하여 F는 G가 서로 같은 함수다. 똑같은 입력에 대해 똑같은 출력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을 통과시켜보면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고요. G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C거든요. 1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는 1 더하기 C. 뭐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 더하기 C인 거 보니까 A 더하기 B는 그것을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1 빼기 C가 바꿔야 돼. C는 0을 알 수 있고 C가 0이면 A 플러스 B가 1을 알 수 있죠. 2를 대입해보면 2A 더하기 2분의 B하고 8 더하기 C는 0이었으니까 나왔죠. 이 두 개를 연립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양면에 두 배 하면 4A하고 B하고 16이 남았어요. 아래쪽에서 윗줄을 빼면 3A의 값은 16이기 때문에 A가 뭐가 됩니다. A가 오면 B가 나겠습니다. B의 값으로 그랬고요. 3번 이 이상의 정수에 대하여 A에서 A로의 함수를 다 같이 정의할 때 이런 거 이제 모의고사 나오면 어려워 보이죠? 자, Fn 곱하기에는 Fm 더하기 Fn으로 잘랐을 수 있고 소수가 되어주면 그 소수가 튀어나온다. 그죠? 그럼 실험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F2 곱하기 3 같은 경우는 F2 더하기 F3인데
2 더하기 3. 소인수 2개. 2 더하기 3의 합이 뭐야? 6은. 그죠? 소인수가 이제 겹치는 것들을 한번 해봐. F의 12. F의 6. 다음이 F의 2라고 볼 수 있고. F의 6은 우리가 방금 찾은 뭐다? 이거였어요. 2 더하기 3이었잖아. 근데 여기 2가 또 있네? 2가 2개, 3이 하나. 12를 소인수 분해하면 2가 2개, 3이 하나죠. 이렇게 또 18? 18은 더 찍어줄 것 같은데 F의 6, 다음에 F 3이 돼버리니까 그죠? 글씨 쓰기가 허리 아파갖고 직업병이야. 2가 3, 다음에 3이죠. 2가 1개, 3이 2개. 그리고 CS 540은 일단 10 하나 가지고 있고 6, 54가 2가 하나 있고 하나밖에 없네? 여기 2개 있지. 3이 하나, 둘, 셋, 3이 5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F540은 2가 2개, 3이 3개, 5가 1개. 4고 3, 3을 구하고 5가 하니까 13이면 되겠죠. 다 배웠어? 18이지. 됐어. 몇 분? 자, 이시죠. 다시 4번. R 플러스에서 R 플러스에 너의 함수. 실수는 실수인데 양의 실수만 모아놨나봐요. 양의 실수 xy에 대하여 f1을 12일 때. 이제 관계를 자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2가 여기 들어가서 2 더하기 4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것이 2가 되게끔 1을 구해볼 수도 있어요. f1의 제곱이 되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1이 된다면 2분의 2분의 1로 분명히 1을 만들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x랑 y에 1을 대입해 봅니다. 3f의 2는 f의 1 곱하기 f2가 f2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요. f2의 값이 12인 걸 알고 있으니까 12 곱하기 3하면 36이죠. 그러면 f2 1에서의 함수값은 1이 들어갔을 때 함수값은 6 또는 마이너스 6인데 공역이 r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 더할 수는 없겠죠. 알파 1은 6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 이제 F2분의 1을 찾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X에도 Y에도 2분의 1을 대입시켜서 3F의 1을 만들어야 되겠죠? 얘는 F2분의 1 곱하기 F2분의 1 되고요. F는 6이니까 6, 3에 18이죠? 18이 무엇의 제곱이 되는가? 양의 제곱은 선택해 준다면 18의 양의 제곱은 3루트 2면 되지 않겠어? 그죠? 5번 xy에 대하여 x에서 y로 1대1 함수 f가 있다. f3은 4가 됐을 때 f1, f2, f4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3이 4를 가져갈게요. 그럼 남아있는 원소 하나, 둘, 셋, 넷, 1, 2, 3, 5 중에 1, 2, 4가 뭐가 가져갈지를 모르겠지만 그죠? 가장 큰 것들을 차례대로 가져가면 되니까 5 더하기 3 더하기 2면 되지 않겠어요? 이게 5, 3, 2일 수도 있고 5, 2, 3일 수도 있고 5, 3, 2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아마 6가지가 나오겠지. 6번 f가 항등함수이다. 입력과 출력이 가져야 된다. 그럼 2 빼기 x가 다시 x가 되는 정의역의 조건에 부합되는 x가 있는 거야. 여기 보면 x는 1이네. 근데 이것은 2보다 작으니까 인정할 수 있죠. 또한 2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 들어갔어요. 3x 빼기 6이 되어서 나오겠죠. 근데 항등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 출력은 2하고 x랑 같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x가 6대 그러니까 x가 더하면 이 3은 2보다 크다 작다는 조건이 부합하죠. 따라서 항등함수를 만들 수 있는 원소 2개를 찾았네요. 1합수. 근데 정의역 집합 x의 원소가 2개밖에 없네. 1, 3이 a와 b가 될 테니 둘을 더하면 이게 a, b일 수도 있고 이게 a, b일 수도 있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크기가 없기 때문에 2개가 되죠. 4를 갖고 쓰시면 되고요. 27번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자 이거 시험 잘 나오죠. 이게 시간 잘 나옵니다. x 곱하기 fx가 상수함수예요. f가 상수함수가 아니고요. xfx가 상수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마이너스 1 곱하기 f의 마이너스는 0 곱하기 f는 1 곱하기 f를 만족해야만 합니다. 근데 0 곱하기 f형은 f형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 첫 번째 포인트예요. f형의 값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0f형은 0에 하기 때문에 f1 반드시 0에 가야 되고요. f-1 반드시 0에 가야 해요. 마이너스 1 0에 가야 하고 1은 0에 가야 함이 정해져 있고 0은 제한 조건이 없죠. 뭐가 들어가더라도 0을 곱하면 0입니다. 아무데도 들어가도 괜찮죠. 자, 지금 것을 5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아주 잘 나와요. 8번 모든 x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라. 요건 면도코 시험에 이게 나왔는데요. 네. 나도 학생 때는 이게 되게 싫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늘 설명하잖아요. x 대신에 e-x를 대입한다는 것을 미미 여기다가 선택치는 거였어요. x는 a 선택치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1-x를 x를 어디다가 x는 2분의 1에 무슨 대칭하는 거구나 선대칭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x 대신에 2 곱하기 1-x를 대입해서 x는 1의 선대칭이구나. 근데 1-x가 다시 x가 된 것도 역시 x의 선대칭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묘히 잘 활용하면 얘는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니까 x의 자리에 1-x를 다시 대입해서 식을 한번 더 쓰시는 거예요. 이거 방법을 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f 1-x를 더하기 x 자리에 1-x가 들어가고 f에 이 자리에 1-x를 집어넣어 보시면 1-1은 없어지고 x만 없습니다. 여기 1-x가 들어갔으니까 1-x가 들어갔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마도 f2일 테니 얘하고 얘를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가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이제 개수 비교를 쓰시면 되겠어요. 아랫줄에다가 x를 한번 곱해서 x 곱하기 f의 1-x 더하기 x의 1-x의 fx 그러면 x의 2-x가 되고요. 여기서 이거를 뭐 할까요? 뺄까요? 빼면 x의 f1-x, x의 f1-x는 없어지고 fx에서 fx에 가렸던 이놈을 빼는 거니까 1 빼기 x 더하기 x이죠. 이게 fx는 1 더하기 x에서 이거를 빼면 됩니다. 마이너스 x에 오게 이제 뺐으니까 x 빼기 x인데 저기 x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x 근데 x제곱 빼기 x 더하기는 오메가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실근에서는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를 나눠서 fx는 1이 되는 상수함수예요. 이거는 그냥 기법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기본 녀석 24단원 함수 마쳤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실력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언제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